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7강 시간으로서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1. 확인설명자료와 서명 및 날인 2.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4.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종류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게 이제 확인설명서인데, 중개, 정식 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설명서라고 약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확인설명서에 작성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예, 확인설명서를 통해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관련해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3년간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 사본을.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 쓰는 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래가 완성이 된다고 이제 통지를 서로 하고 거래계약 하기로 미리 전날 얘기가 되면 그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거래계약서 쓸 때도 미리 써놨다가 서명, 양쪽 서명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하고,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역시 양쪽 다 매도인 매수인 측 다 서명 또는 날인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확인설명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확인설명 자료 뭐냐 하면 서면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제목 아래 부분에 있는데 확인설명의 근거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토지대장 등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자료를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주면 그걸 쓰면 되는데,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주는 경우. 그러면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해당栏의 자료 요구 내용 및 자료 요구 불응 사실을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명 및 날인은 그 서면 제일 끝부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 보면 계약 이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명 및 날인은. 그리고 공동 중개한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포함합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게 확인 설명 자료하고 서명 및 날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그리고 3번은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기본 확인사항에는 뭐가 있다, 세부 확인사항은 뭐가 있다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기본 확인사항 4가지 놓고 세부 확인사항 살짝 하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옵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사항 4개 놓고 기본 확인사항 하나 집어넣으면 크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목만이라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자, 두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세 번째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말이 길어서 좀 짧게 썼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자, 다섯 번째는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여섯 번째. 비선호 시설 1km 이내. 비선호.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말하죠. 비선호 시설 1km 이내. 일곱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등. 거래 예정 금액 등. 여덟 번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8가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니까 여러분 표제부를 생각하면 돼요. 대상 물건, 토지 같은 경우,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소재지, 어디,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목이 뭔지, 지목, 그리고 면적. 건물 같은 경우, 자, 건물은 역시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방향, 이런 걸 말해요. 자, 소재지, 건축 연도, 등. 예.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경우 역시 소재지, 종류, 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재를 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기준으로 갑구. 이거는 소유권이고요. 그리고 소유권 위의 권리사항은 을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건폐율 사항 및 용적률 사항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이때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 시군조례를 확인해야 되고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입지조건입니다.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고 기록을 합니다. 입지조건이니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되고요.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니까 그 경비실의 유무를 조사해 기재를 하고 관리 주체, 즉 위탁 관리인지 자체 관리인지를 조사해 기재하면 됩니다. 경비실 그리고 위탁인지 자체 관리인지 이런 거 조사해서 기록을 합니다. 비선호시설 1km 이내. 이거는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시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등인데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이때 기록을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록을 하면 돼요. 다음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이거는 다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세법. 여러분들 이제 만공 2차 학원
그 5권의 부동산세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물론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때 취득시니까 매수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하는 사람이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조세는 뭐가 있냐면 딱 3개예요.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 교육세가 있어요. 지방 교육세. 요 세 가지를 기재하고 각각의 세율을 써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암기는 세부 확인사항을 이따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 걸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8가지라 양이 많은데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라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부 확인사항을 암기하시면 훨씬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첫 번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 권리에 관한 사항. 자, 두 번째는 내외부의 시설물 상태.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내외부의 시설물 상태.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네 번째는 환경 조건. 이 개업공인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기록을 하면 돼요.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뭐냐면 법정지사권이라든가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이나 정원수 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월 단위의 차임액, 즉 월세를 말하죠. 그리고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이걸 확인하고 기록을 해줘야 돼요. 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내부 시설물의 상태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취사용 가스입니다. 소방, 난방 방식, 그리고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등 공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 밖의 시설물로는 내부 시설물 중에서 가정 자동화 시설,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말합니다.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벽면은 균열과 누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도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기재합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 의뢰가 오면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도 마찬가지고 개업공인이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가서 물건을 봐야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도배 상태라든가 다 보고 그리고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집을 안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주면 그거 보고 기재하면 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 설명 자료에다가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자료 요구 거의 안 하고 직접 가서 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을 이래 보면 암기할 때 실내 벽환 이렇게 앞글자만 딱 써 암기를 하시면 실내 벽환 외의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 권리 관계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아셔야 되고 그 벽에서는 도배 상태도 있다는 것도 물론 같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후 기재하는 사항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내부 시설물,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 이거는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고, 자료 요구 꼭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는 것도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가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옛날에 중개 수수료인데 지금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명칭 자체가. 그래서 중개 보수는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그래서 매매의 경우 산출 내역은 자, 이 중개 보수. 매매가 대표적이죠, 매매. 그래서 중개 보수 산출할 때 거래 예정 금액, 거래하는 금액이죠. 곱하기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하면 돼요, 요율. 그 1억인데 요율이 뭐 0.4다 그러면 1억 곱하기 0.4, 한 40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약간 다르죠, 임대차는. 임대 보증금이 있고요, 보증금. 플러스, 가로 열고, 월 단위 차임액 있죠. 자, 월 차임액.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월 차임액. 곱하기 100. 자, 이거 가로 합니다. 자, 거기다가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앞부분에 배운 거 기억이 좀 놔줘야 돼요. 자, 이렇게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매매와 임대차로 따로 구분해서 기재하면 되고요.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1, 로마자입니다. 2, 3, 4, 4가지가 있는데 1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자, 주거용 건축물. 자, 2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3, 세 번째는 토지. 네 번째는 나머지. 토지 건축물 뺀 나머지. 입광공이죠.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들이 4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그럼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는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상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 이거는 토지.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7강 시간으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